오케이. 아, 좋다. 저희가 입식 격투기라는 이제 큰 틀 안에 킥복싱, 무에타이, 격투기 여러 이름으로 각 나라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칭이 지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에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의 국기로서 그 고대 무에보란에서 이제 스포츠로 이제 변형된 게 무에타이라고 대부분 말하고요. 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무에타이에서 팔꿈치 뺀 거 아니냐고 대부분 말씀하시지만 일본에서 킥복싱이라고 하면 팔꿈치가 무조건 있는 게 킥복싱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킥복싱은 이제 무에타이를 일본에서 스포츠화, 프로화 시킨 게 이제 킥복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무에타이를 가리키시는 관장님들도 많으시고 킥복싱을 가리키시는 관장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우리가 진짜다, 전통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부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태국 사부님을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입국시키는 게 저희가 처음이고요. 좀 더 깊이 이제 무에타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체육관에 접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부님을 데리고 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주먹을 잘 쓰는 선수인데요. 실제로 이제 프로 복싱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고 이제 MMA 선수들이 조금 더 깊이 타격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이제 저도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그 선수들도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무에타이 자세는 조금 더 상체가 세워져 있으면서 이제 좀 뻣뻣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킥복싱에서는 이제 복싱하고 이제 로우킥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숙여가지고 어쩌면은 종합격투기 자세하고 조금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조금 해보면 무에타이 자세는 이제 앞차기라든지 발굽, 무릎 이런 부분을 많이 쓴다고 하면은 이제 킥복싱에서는 스텝을 좀 많이 살려서 스텝과 이제 복싱을 조금 많이 이렇게 살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고 미들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디딤발이 항상 쭉 펴져 있어야 되고 상체가 좀 펴져 있어야 됩니다. 강하게 쳐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세게 차면 다칠 것 같은데 힘을 세게 로우킥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낮춰서 무릎을 들고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지랑 낮춰야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로우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근접거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펀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차버리면은 펀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이드로 이동을 하면서 찬다거나 아니면은 주먹 높이보다는 살짝 낮은 상태로 가야 안 맞고요. 미들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숙이게 되면 일단 다리가 여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파워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미들킥 같은 경우에는 펀치가 아예 안 닿는 거리에서 발차기를 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내리면서 차주세요. 네. 네. 이게 조금 웃기지만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래플링이 없는 무술로서 그래플링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기 때문에 네. 가드를 올린 상태에서
어깨가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크게 휘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으로 앞을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왼발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안 되고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왼손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스텝을 밟은 상태에서 하나 하면 왼발이 나가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그렇죠. 둘. 자, 이번에는 왼발이 나가서 하나 찍고 왼손으로 상대방 손을 내리고 팔꿈치로 찍어줍니다. 다시 스텝 하나, 그 다음에 손 찍어주면 됩니다. 네, 이제 상대방 가드 사이로 주먹으로는 이제 뚫을 수 없는 가드를 뚫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로 팔꿈치를 이어서 상대방 이제 눈이나 얼굴을 찢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시합 때는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딱 제대로 끌어주면 시합을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손으로 클린치로 방어하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굳이 두 손 다 목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두 손을 다 목을 잡아버리면 상대방의 허리를 잡는다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팔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체는 항상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발꿈치가 못 들어오게 계속 이제 막아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무릎, 발굽, 손 내리고 발굽,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힘을 딱 주시면 됩니다. 무릎으로 상대방 배를 찍은 다음에 엉덩이가 뭐 가거나 하면 팔꿈치를 내복에서 떼고 팔꿈치로 때린다거나, 또는 반대로 손을 먼저 떼고 팔꿈치 때리고 무릎으로 친다거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작이지만 어떤 걸 먼저 하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이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이제 라이트 훅이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만 쓰는 복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궤적의 펀치는 이제 안 맞아요. 왜냐면 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킥복싱이나 무에타이에서는 손과 발, 팔꿈, 무릎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페이크 동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주먹을 때리는데요. 그 앞면은 이제 시야를 가려놓고 가드 뒤로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드를 하고 있으면 보통 훅이 턱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귀 끝 이런 쪽으로 온다든지 회전을 정확하게 줘야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반원을 그리시면서 다리와 골반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칠 때 내 턱이 당겨져 있고 내 어깨에 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요거는 관장님이 다시실 것 같아요.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잽이 먼저 동반이 돼야 됩니다. 된 다음에 팔굽이 중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이드 스텝, 무릎을 칠지 팔굽을 칠지는 이제 자기 본인 선택이고요. 잽, 팔굽, 그리고 여기서 바로 왼손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잽, 팔굽, 무릎, 잽, 1, 2 스위치하고 무릎, 1, 2 무릎, 놓은 동시에 바로 발굽. 저걸 왜 속지하지만 이제 실제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내한테 뭘 할 것인가, 그런 걸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제 왼손으로 팔굽, 그렇죠. 그리고 바로 무릎. 네, 다시 제 팔굽, 무릎. 다시, 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팔굽하고 바로 오른손 팔굽. 팔굽하고 왼손으로 돌려치기. 오케이. 우슈랑은 또
킥 베이스 완전 다른 느낌이라 가지고 일단 묵직합니다. 너무 묵직하고 이 관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콤비네이션을 주먹 주고 니킥이라든지 뭐 팔꿈치 주고 니킥 이런 콤비네이션들을 이제 소스를 몇 가지 던져 주시니까 저한테 알려 주시니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맞춰서 하면은 조금 더 선수 입장에서는 한 단계 이제 타격적으로는 성장을 하지 않았나. 머리 뒤로 빼도 맞지. 제가 원래는 축구 선수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호주에 한 1년 반 정도 유학을 갔고 독일에도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유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좀 부유하게 살다가 좀 아버지 사업이 조금 기울어지고 한국에 다시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학교나 뭐 이런 학력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또 학교를 또 못 다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조금 삶도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격투기라는 운동을 조금 우연히 찾아가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할 때만큼은 이 모든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투견처럼 이제 싸우는 그런 격투기 선수가 되고자 이제 그런 그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합을 한 번 하면서 인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9전, 10전 때까지 거의 이제 80%의 케어율을 가지고 거의 무서울 게 없을 정도로 계속 케어로만 이겼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지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운동을. 근데 계속 하게 된 계기가 패함으로써도 배우는 게 있고 또 이기면서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제가 6패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글로리 킥복싱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단체 계약을 완료한 상태고 이제 곧 유럽이나 유럽이나 이제 미국 등지에서 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호흡이 끝까지 막 딸릴 정도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몸에서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집에 가면 뭐 저녁에 운동을 하고 마치고 집에 가면은 계속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이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중독되는 것 같아요. 제가.